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투자 시장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 불안한 경고음도 함께 들려오고 있죠. 이런 혼돈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개의 시장 심리, 그리고 그 중심에선 반도체와 바이오, 이 두 산업의 미래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중요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정보 제공용 컨텐츠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미국과 한국, 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다른지 두 시장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한국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산업을 차례로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당장 1월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두 시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한국 시장만은 아주 뜨거운 낙관론에 휩싸여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극명한 온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왼쪽의 미국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이른바 안전선호 현상이 뚜렷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한국 시장은 딱 한 분야. 바로 그 섹터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아주 공격적인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채권으로 무려 178억 달러가 몰리면서 주식을 앞질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 안에서도 성장주나 중소형주 같은 좀 더 공격적인 자산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몸을 사리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반도체 섹터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전례 없는 낙관론과 과거의 아픈 기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전쟁터입니다. 와, 30.2%. 이 숫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익숙한 기시감, 데자뷰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2018년의 기억 때문인데요. 2017년에도 지금처럼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갔지만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매크로 충격이 닥치니까 주가는 촉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즉, 아무리 이익 전망이 좋아도 주가를 지켜주지는 못했던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2022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021년 내내 마진이 좋을 거라고 다들 기대했지만 갑자기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한 방에 기대감은 산산조각 났죠. 이 두 번의 경험은 반도체 산업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리 같은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아프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낙관론을 끝까지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시장이 과거의 교훈은 다 잊어버린 채 너무 과도한 희망에 취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한 반도체 말고 우리가 눈을 돌려볼 다른 곳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 바이오 산업이 등장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죠. 만약 반도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이오 섹터가 전체 시장, 즉 코스피를 이긴 확률, 이른바 승률을 나타낸 건데요. 2000년대에 30%에 불과했던 승률이 2010년대 60%를 거쳐 2020년대에는 무려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글로벌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화이자나 로슈 같은 거대 제약사, 즉 빅파마들이 수십조 원을 벌어주던 약들의 특허가 끝나가는 특허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당장 파이프라인이 텅 비게 생겼으니 혁신적인 신약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독창적인 초기 단계 기술을 가진 한국의 바이오텍들이 그들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겁니다. 완벽한 상생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와, 계약 규모를 보세요. 4조 원, 3조 원.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조 단위의 기술 이전 계약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사례는 한국 바이오텍이 이제 그냥 변방의 작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판을 바꾸는 핵심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산업과 바이오의 근본적인 차이점인데요. 반도체 장비나 부품 회사는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투자 사이클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바이오텍은 처음부터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직접 뜁니다. 즉, 성장의 상한선이 없다는 결정적인 구도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 개발 실패라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잠재력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뜨거운 반도체와 떠오르는 바이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1월 투자 플레이북입니다. 자, 1월 투자자를 위한 핵심 전략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고 반도체 비중이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지 위험 집중도를 꼭 재평가해 보세요. 둘째, 바이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편입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 개별 기업의 임상 실패 리스크는 반드시 인지하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합니다. 셋째, 여전히 거시경제가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소재 섹터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해지 전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면 시장의 주인공이 고성장주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는 가치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슈퍼사이클의 마지막 열차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되는 구조적 성장의 새로운 이야기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